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사 정도죠. 그 기사하고 지금 이런 정도지, 그 보국대 활동을 과연, 조갑진학하면서는 아마 그때 선거 때 창녕 내려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가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봤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갔었어요. 근데 뭐, 일본 어딘가에 가가지고, 예. 그 노동을 한 것 같다. 그 정도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좌파 인사가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를 그 정도까지 한 사람은 아마 박원순 시장이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지금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의혹에만 그치고 있어가지고. 근데 창녕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보국대라는 게 1938년도에 보국령에서 처음 설치가 됐고, 본격적으로 강제징용을 시작한 거는 뭐 아주 정말 강제성을 띈 강제징용은 44년부터고, 좀 우리가 그래도 징용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좀 자발적이라고는 좀 보기 힘든 거건 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인 것 같고요. 38년부터 41년 사이에는 적어도 일종의 취업 같은 성격을 띄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본상 통해서 요거를 좀 알아봤는데, 역사학자입니다. 이름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쪽에서 이 보국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취업의 개념, 그리고 보국대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징용당했던 분들 여자도 모시고 정신대 위안부 모집을 하는 그런 활동도 좀 했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공식적인 서류에도 있죠. 보국대 활동의 일환으로 뭐 위안부 모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위안부 모집은 적어도 강제징용한 사람한테 시키진 않았을 거고, 자발적으로 취업 성격을 가지고 보국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보국대 안에서도 좀 간부급이 되지 않았을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런 어떤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뭐 창녕 지역에서는 또 보국대 활동하면서 위안부 모집도 하고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흘러다닌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해보는 건데요. 이건 뭐 자료가 좀 나와야 되겠죠. 뭐 일본 측 자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문제를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뭐 박원순 시장 측에서 뭐 어떤 전혀 태클은 없었어요. 전혀.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박원순 시장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명예훼손 감장에 딱 할 만한데, 뭐 본인이 인터뷰한 기사 올려가지고 문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아들의 병역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전두환 전 대통령 또 문제를 그냥 팍 들고 나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게 전형적인 본인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박원순 시장의 꼼수일 가능성 없다고 보시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국민들도 이제 다 알기 때문에요. 지금 뜬금없이 하여간 병역 문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한 2, 3일 단위로 이슈를 던져요. 전두환 사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민통당 입당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사면, 용산 사면을 왜 서울시장이 권유합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인터뷰 중인데 급하지 않으면 내가 이따 전화할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뭐가 쫙 있는데, 뭐 사면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하여간 이슈가 될 만한 걸 계속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박원순 이렇게 쳐보면 영화 검색으로 제일 먼저 뜨는 게 박원순 아들이고, 두 번째가 아들 병역비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오로지 관심이 박원순 하면 지금 아들 병역비리로 지금 완전히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을 때 이런 걸 계속 뭐 전두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괜히 터뜨려봐야 오히려 국민들한테 꼼수 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빠지는 거죠. 불쏘시개가 전혀 먹혀들죠. 안 먹혀 들어갑니다. 예. 의원님께서 과거 90년대, 98년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후반에 참여연대에서 5년간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박원순 시장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지금하고 하는 게 똑같았습니까? 좀 어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여간 약자인 걸 늘 강조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했던 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바지에
한 2002년, 3년, 요때 이제 2003년에 결정적으로 참여연대를 나오게 된 거는, 이 양반이 어느 순간부터 돈을 좀 밝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대기업과의 예,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가지고 돈이 이제 2002년, 3년부터, 설립은 2000년에 했지만, 2001년까지는 별게 없었고, 2002년, 3년 요때부터 이제 돈이 1년에 거의 100억씩 딱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좀 변하더라고요. 왜냐면 전에는 뭐 무조건 질렀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꾸 뭐가 이상한 거예요. 딜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분명히 질러야 되는데 안 질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속사를 보는 바람에 나와버린 거죠. 그 참여연대가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보수정에서는 좌파단체, 대표적인 좌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등장하셨는데, 그 당시에 왜 또 참여연대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거는, 저는 그 당시 이제 이름은 경제민주화위원회였고 중간에 경제개혁센터로 바뀌었는데, 소액주주 운동을 하던 쪽에만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브랜치 또는 엄브렐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뭐 이렇게 쫙 있습니다. 요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 하나만 하고 딴 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소액주주 운동만 하고 다른 건 관여를 안 했거든요. 심지어는 낙선 운동 그렇게 뭐 다 달라붙어서 하고 제 이름 이미 올려놓은 걸 저는 빼달라고 할 정도로 그때 안 했었는데, 그 소액주주 운동은 그 수장이 장하성 교수였는데, 장하성 교수가 묘하게 그 굉장히 집안도 좋고, 그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전남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고, 집안에 뭐 유명한 교수들 많고, 천재 집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적인 뭐 재력가 집안이고, 교육자 집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서 굉장히 그 독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완전 우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부터, 당시 막 민노당이 창당되고 그랬는데, 민노당 쪽에서 막 뭐랄까, 당서열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변호사들도 몇 명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소액주주 운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를 표상하는 건데, 그러니 사실은 좌파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전혀. 그래서 저는 그거에 참여를 했던 거고, 참여연대의 좌파적 성향에는 전혀 동의를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참여연대를 나오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몇 번 딴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2001년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갈 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학을 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미국 하버드? 예, 하버드로 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장하성 교수랑 박원순 변호사가 요번 삼성전자 주총은 이재용 상무부 선임이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그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하성 교수가 너 어차피 유학 갈 건데 이거나 한번 하고 가라. 그래서 저야 뭐 뉴스나 많이 나온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러겠다고 그러고, 질렀죠.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니까, 31살이었으니까 잘 몰랐죠.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뭐, 오케이예요. 그냥 건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뭐 그런 걸 좀 수용해서 고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오너 건드리는 거는 극도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건희, 이재용, 뭐 이병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직원들이 못 참아요. 그런 단체인지 몰랐죠. 그런 집단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걸 삼성전자 직원들이 엘리트 사원들이 쫙 앉아있고, 내가 부회장이죠. 그 당시 윤정영 부회장부터 쭉 다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삼성전자의 강당에서 이재용, 상무부 선임은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러고 막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회사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게 그냥 완전히 삼성에 찍힌 거죠, 저는. 네, 저는 완전히 삼성에 찍혔는데, 그러고 나서는 장하성 교수는 삼성으로부터 그 고대 경영대에다가 200억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200억을 받아가지고 장하성 교수가, 제가 유학 가 있는데 무슨 고대 경영대에다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연구소 만들려면 돈이 꽤 몇십억 들 텐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걸 만드나. 그래서 그 소장이 되고, 그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2005년부터는 고대 경영대 학장이 돼가지고 그걸 또 한 5년간 해먹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삼성한테 돈 받고 그걸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고대 경영되는 건물도 따로 짓고요. 뭐 그랬거든요. 또 그렇지. 뭐 박원순은 박원순대로 또 여기저기서 챙기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제주는 고민 없고 완전히 저 돈은 저 누가 번다고 딱 그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는 다시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념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처음에 그 순수한 의미로 가셨던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조직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네, 제가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래도 단기간 내에 뭐랄까 좀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그 원동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예.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요새 그렇죠. 네, 북한 인권도 저는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좌파하면 우리는 무조건 북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뭐, 김정일, 김일성부터 나오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은 또 뻔한 얘기 하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아니고, 좌파는 도덕적이다? 그걸 깨야 되는 겁니다. 박원순?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신발 떨어진 거 신고 나오고, 막, 거기 막 감동하고,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위선, 모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본질, 이런 거를 그냥 가감없이 정확하게 지적해주면, 그 다음에 이게 여백을 좀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교육시키려는 자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보수 우파들은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이분들의 특성이 너무 다 밝히려고 그래. 너네 왜 이렇게 모르니? 20, 30대 너네 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줘도 몰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라이한 팩트를 이렇게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이렇다 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 사람들 몫을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뭐 참여연대 통해서 협박하고 돈 받았다. 이렇게 짤막짤막한 보도자료들 위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박원순에 대한 판단은 다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까지 아주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요즘에 아주 다양한 별명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저희 조갑장을 긁은 건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개념이었는데, 그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보수의 개념이 도대체 뭔지 좀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이게 말이죠. 저는 이런 질문에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가 않은 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이런 추상적인 거를 가지고 누군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 지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럼 넘어가요. 네, 그래서 넘어가. 저는 그냥 단지 아주 쉽게 하면 보수냐 진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성향이에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이 되는 거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 줘도 하여간 믿지도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뭐 누가 누구를 좀 더 잘 설득할 수 있다 이거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럼 좀 정치 현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이 그 정강 정책을 또 바꿨습니다. 그 민주통합당하고 비교하니까 뭐 대동소이한다 대부분. 그리고 좌파 정당이 하나 더 나왔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저희 쪽에는 있는데,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 총선 대선 앞두고 이게 한나라당이 소위 이런 그 보수 이탈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요 점에 대해서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예.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는 이명박 당에서 박근혜 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박근혜를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박근혜는 보수입니다. 그건 뭐 성향이, 그러니까 이 정강 정책에서 보수란 말이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박근혜는 보수인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예전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친박의 타이틀을 그 안에 있으면 자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려놓잖아요. 그냥 의원직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자. 하다못해 파란색도 버리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보수도 버리자. 보수도 버릴 수도 있다는 거 보여주자. 이게 이제 박근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지. 이게 본질적으로 보수의 인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뭐 비슷한데